어떤 행동이 회피형 인간의 방어 기제를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허물 수 있을까요? 회피형 사람들에게는 방어막을 내리게 하는 특정한 심리적 자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매달리고 안심시키려 하고 감정을 설명하는 등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행동들은 오히려 그들의 회피 본능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밀당이나 조종 없이 자연스럽게 회피형의 방어막을 내리고 진정한 끌림을 만들어내는 10가지 심리적 자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은 회피형에게 끌림을 유발하지만 어떤 행동은 그들을 도망치게 합니다. 쫓아가는 것은 멀어짐을 유발합니다. 필요를 표현하는 것은 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완벽한 자립심을 보여주는 것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심함을 보여주는 것은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대부분이 시도하지 않는 행동에 끌립니다. 감정적인 독립성이 그들을 매혹합니다. 그들이 거리를 둘 때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들 없이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심리적 매력 포인트가 효과적인 이유는 회피형의 신경계가 실제로 반응하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도망치게 만드는 압박감을 없애고 그들의 애착 시스템이 안전하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진정으로 끌리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애착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피형 사람들은 어릴 적에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경계는 감정적인 안전을 독립성과 동일시하도록 적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강하게 매달릴 때 이는 어린 시절 그들을 보호했던 것과 동일한 생존 메커니즘, 즉 거리를 두려는 충동을 활성화합니다. 그들의 뇌는 상대방이 쫓아오는 것을 자신이 집어삼켜질 수 있는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유대감을 원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회피형의 끌림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누군가 더 강하게 다가갈수록 그들은 자신이 보호하도록 학습된 핵심 심리적 자원인 자율성에 더 큰 위협을 느낍니다. 하지만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공간이 생기면 그들의 신경계는 재조정되고 위협은 사라지며 갑자기 호기심이 자라날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조종이나 밀당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신경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그들의 애착 시스템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첫 번째, 심리적 자극은 완벽한 감정적 자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진전되든 아니든 진정으로 만족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회피형의 전체 방어 체계는 무너집니다. 그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복이 회피형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는 즉각적인 회피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의 행동과 무관하게 자신의 감정적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들의 신경계가 거의 겪어보지 못한 무언가를 제시합니다. 바로 거리두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평생을 방어해온 압박감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감정적 자립은 회피형이 즉각적으로 알아채는 미묘한 방식들로 나타납니다. 며칠 동안 읽고 씹혀도 다시 연락하지 않는 사람, 회피형이 일정을 정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사람, 관심을 받든 못 받든 감정 상태가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회피형의 애착 시스템이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관계가 상대방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자율성도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자극은 결과에 대한 진정한 무심함을 통해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일부러 비싸게 굴거나 관심 없는 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피형은 가식적인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감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말과 실제 행동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의 환경을 헤쳐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이 매달리게 하려고 전략적으로 물러설 때를 알아챕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심함, 즉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정말 괜찮다고 느끼는 태도는 그들의 관계에 늘 따라다니는 수행 불안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틈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관계의 진전 여부에 대해
진심으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일 때 회피형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관계는 더 이상 충족시켜야 하거나 도망쳐야 할 의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의 부재는 그들의 신경계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대야말로 그들의 애착 유형이 피하도록 발달된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내주기를 원했던 모든 관계는 가까워짐은 곧 자아의 상실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특정하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욕망이 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심리적 자극은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분명히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바쁜 커리어, 열정적인 취미, 그리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 말입니다. 그들 없이도 상대방의 삶이 완벽해 보일 때 그것은 의무감 대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회피형을 자신의 감정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이는 숨막힐 듯한 보답의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회피형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넓고 매력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충만한 삶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의존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어 회피형의 핵심적인 두려움을 해소합니다. 둘째, 그 사람이 관계와는 별개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피형에게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에 이를 매우 가치 있게 여깁니다. 또한 이것은 자연스러운 희소성을 만들어내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무가 아닌 특별한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표와 관심사를 쫓느라 진심으로 바쁠 때 회피형은 끊임없는 연락의 굴레에 갇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자신과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했을 때 행운이라고 느낍니다. 이는 누군가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적 경험입니다. 네 번째 자극은 그들이 거리를 두는 기간 동안 보여주는 차분한 자신감을 통해 작동합니다. 회피형은 필연적으로 멀어지는 시기를 겪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캐묻거나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상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회피형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며 결국 회피를 더 강화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사라져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예상했던 불안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회피형은 유대감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자신의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기간 동안의 차분한 자신감이란 다시 연락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묻지 않고 그 거리를 좁히거나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전과 똑같이 동일한 에너지와 만족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침내 회피형이 다시 나타났을 때 상대방이 변함없이 원망도 불안도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나의 필요가 관계를 망친다는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은 깨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회피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수년간 겪어왔고 이는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한 수치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재에도 진심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쩌면 자신의 필요가 생각만큼 파괴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자극은 그들의 회피 성향을 관계의 주요 주제로 삼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회피형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애착 유형, 감정적 여유 또는 회피형의 행동 패턴에 대해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대화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비판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회피형은 이를 현재의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더 깊이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를 결코 꺼내지 않고 어떤 논평 없이 그 역학관계를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것을 제공합니다. 바로 현재 그들의 감정적 수용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입니다. 이 인정은 기분 나쁜 대우를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의 흐름이 맞지 않으면 회피형을 고치려 하는 대신 그냥 떠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머물기로 선택한 동안에는
회피형의 애착 유형을 고쳐야 할 프로젝트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회피형의 자율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전달하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신경계가 잠재적으로 방어막을 내릴 만큼 충분한 안정감을 느끼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회피 성향에 대한 모든 대화는 그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간이 필요한 성향을 병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은 그들이 애착 패턴에 늘 따라다니던 수치심 없이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자극은 그들의 투자 수준에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피형은 거리를 두는 패턴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상호작용에 매우 민감합니다. 누군가가 그들보다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감정 표현을 쏟아부으면 그것과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즉각적인 압박감이 생겨나 회피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투자를 회피형의 노력에 정확히 맞춰 조절하는 사람은 균형을 만듭니다. 회피형이 며칠에 한 번 연락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합니다. 회피형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남을 제안하면 상대방도 그 빈도에 맞춥니다.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행동은 그들의 관계에 늘 쌓이던 압박의 격차를 없애줍니다. 투자 수준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이 경계를 이해하고 속도를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는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 이상으로 친밀감을 서두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생 자신의 자연스러운 속도가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을 겪어온 회피형에게 자신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부족하다는 느낌도 없고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없으며 자신의 진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신경계 속도에 맞춰 관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심리적 매력은 스스로 증명된 능력과 자립심을 통해 작용합니다. 회피형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며 인생의 도전들을 독립적으로 마주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는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들의 핵심적인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그들의 도움이나 감정적 지원, 조언을 구하면 그것은 누군가 자신에게 의존할지도 모른다는 회피형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들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들은 강인함과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길러온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연기가 아닌 진짜여야 합니다. 회피형은 거짓을 빠르게 간파하므로 누군가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척하는 것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립심을 기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피형 애착 시스템을 끌어당깁니다. 누군가가 시련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처리하고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릴 때 이는 그들이 회피형이 두려워하는 감정적 의존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회피형은 타인의 필요에서 오는 숨막힘 없이 유대감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끌림이 발생합니다. 여덟 번째 자극은 선을 긋기 전에 먼저 경계를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회피형은 종종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야만 한다고 느끼며 이는 갈등을 일으키고 나의 필요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고 회피형이 말하지 않은 정보를 캐묻지 않으며 정해지지 않은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은 편안함을 줍니다. 이 사람은 설명이나 변명 없이도 회피형의 경계를 왠지 모르게 잘 이해합니다. 애착의 역사 내내 자율성을 위해 싸워온 사람에게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 직관적인 경계 존중은 작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빨리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시간이나 공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 회피형이 먼저 제시하기 전에 관계의 정의나 약속을 강요하지 않는 것,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거절로 해석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 자신이 확고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타인의 경계도 동일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회피형은 명확한 경계를 가진 사람에게 깊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관계가 평생을 피해왔던 얽히고 설킨 늪으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심리적 매력은 그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감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종종 타인의 감정 표현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보통 위로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박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감정적 의존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과 타인의 필요를 어떻게 적절히 충족시켜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그 감정을 스스로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다른 역학 관계를 제시합니다.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스스로 대처하고 있고 회피형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공유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감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솔직함과 감정적 의존성이 배제된 이 결합은 회피형이 보통 따르는 압박감 없이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불안감이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봐 느끼는 죄책감 없이 진실된 감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 표현에 대한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자동적으로 의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며 이는 친밀함에 대한 그들의 핵심적인 믿음에 도전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슬픔이 회피형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불안이 회피형이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감정과 책임의 이러한 분리는 회피형이 점진적으로 감정적인 친밀함에 더 편안해지도록 돕습니다. 열 번째 자극은 그들이 물러나고 싶다는 필요를 느끼기 전에 먼저 자리를 뜨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직관에 어긋나 보일 수 있지만 회피형은 종종 짧은 부재 동안 오히려 더 큰 끌림을 느낍니다. 분위기가 여전히 좋을 때 일관되게 상호작용을 마무리하는 것,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대화가 지루해지기 전에 전화를 끊는 것, 회피형이 부담을 느끼기 전에 각자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는 것 등은 그들이 도망치게 만드는 압박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회피형은 도망쳐야 할 지점에 결코 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미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은 회피형이 거리를 조절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 일반적인 역학을 뒤집습니다. 대신 두 사람 모두가 관계의 리듬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듭니다. 회피형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멀어지거나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공간을 두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피형의 애착 패턴 중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인 자신의 필요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없애줍니다. 누군가가 공간을 버림받음이나 거절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만들 때 회피형은 언제 물러나야 할지 끊임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침내 관계 안에서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10가지 심리적 자극이 효과적인 이유는 회피형 애착을 만들어낸 핵심적인 두려움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회피형은 필요를 표현하면 거부당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며 가까워지는 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위협한다고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일관된 행동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독립성을 희생할 필요가 없으며 공간이 필요하다고 벌을 받지 않고 거리를 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의 방어벽이 서서히 허물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므로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립심이나 결과에 대한 무심함을 거짓으로 꾸며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특성은 내면에 있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회피형을 끌어당기는 것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은 실제로 그들을 끌어당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끌어당기는 심리적 프로필은 자기 자신만으로 너무나 완전해서 회피형의 참여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순을 낳습니다. 회피형의 마음을 가장 잘 열 수 있는 사람은 종종 그렇게 할 동기가 가장 적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를 무기한 참지 않습니다. 회피형의 속도에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존중할 의향은 있지만 결코 오지 않을 보답을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모순은 두 사람 모두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자질을 개발한 사람은 결국 보답할 능력이 없는 회피형을
자연스럽게 걸러냅니다. 만약 회피형이 점차 투자를 맞추고 상대방의 필요를 존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자립적인 사람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신 결국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과 치유가 가능한 회피형에게 이 10가지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학이 만들어낸 안정감 덕분에 그들은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압박감 없이 서서히 방어적인 패턴에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을 이해하면 일반적인 연애 조언이 회피형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매달리고 감정을 더 격렬하게 표현하거나 노력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압박감을 줄이기는커녕 높이기 때문에 역효과를 냅니다. 회피형의 신경계는 강렬함을 위협으로 해석하여 방어막을 허물기보다는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반면 회피형을 진정으로 끌어당기는 행동들, 즉 공간, 독립성, 감정적 자기조절, 경계 존중 등은 회피형에게 흔히 끌리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직관에 어긋나게 느껴집니다. 이는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핵심적인 상처를 자극하는 것만 요구하는 관계를 만들며 이것이 불안형과 회피형의 만남이 그토록 자주 고통스러운 악순환으로 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한 사람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안형인 사람이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은 자신을 쫓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형은 전략적으로 연기하는 대신 진정한 자립심을 길러야 합니다. 거리 두기를 전술로 사용하는 대신 결과에 대해 진정으로 초연해져야 합니다. 이는 회피형과의 관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내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질을 개발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더 건강해지며 회피형이든 아니든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파트너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회피형 분들에게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끌림을 느낀다면 그 끌림은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결될 준비가 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이 그들이 영원히 기다려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자립심과 감정적 건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달리거나 압박하지 않겠지만 무기한의 거리두기나 진전이 없는 상태를 참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원한다면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회피 패턴에 도전하며 가능한 속도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애착 패턴을 바꾸는 작업은 천천히 일어나며 방어 구조를 만들어낸 원래의 상처를 다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피형은 타당한 이유로 자신만의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졌을 때 자신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취약함이 고통으로 이어졌던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관계에서는 그 보호막이 아주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필요를 벌하거나 자율성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방어막은 서서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방어막이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는 것과 자율성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어삼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해서 반드시 거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매력은 그런 발견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누군가가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행동들을 통해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으며 멀어진다고 해서 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회피형은 가까워지는 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주 약간 더 연락을 늘리고 미세하게 더 취약함을 보이며 점차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친밀감을 향한 아주 작은 움직임을 더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바꾸지 않고 온전히 받아준다면 회피형의 신경계는 이번에는 관계를 맺는 것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은 지적인 이해나 애착 패턴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화는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위해 열려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 때 일어납니다. 과거 불안형이었던 사람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아주 단단하게 키워내서 더 이상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회피형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피형은 점차적으로 이 특별한 사람이 더 큰 취약성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원하지만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두 완전한 사람 사이의 그 공간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회피형이 늘 두려워했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관계도 아니고 불안형이 견딜 수 없었던 차가운 거리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10가지 심리적 매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피형을 낳기 위한 얄팍한 기술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학 관계입니다. 회피형은 관계를 위해 독립성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관계를 위해 자존심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쌓인 원망이나 채워지지 않은 욕구로 인해 결국 무너지는 일시적인 패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듭니다. 회피형과의 건강한 관계가 실제로 잘 작동할 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고 잠재력을 끌어올려주는 두 명의 완전한 개인입니다. 여러분이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이 설명에서 자신의 패턴을 발견했다면 애착 유형은 패턴일 뿐 영구적인 정체성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인식과 노력, 그리고 올바른 관계의 경험을 통해 변할 수 있습니다. 회피형의 신경계가 진정으로 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관계의 양쪽 모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피형에게 끌리는 사람에게는 그 관계를 쫓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패턴에 갇히게 만드는지 명확히 해줍니다. 회피형에게는 점진적으로 마음을 여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게 느껴지는 사람의 유형을 조명해줍니다. 회피형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는지 혹은 여러분이 회피형이라면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파트너의 어떤 자질이 여러분을 방어적이게 만들기보다는 진정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